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 명품 코너 조변보감입니다.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이 코너 하면서 PD로서 말고 직장인으로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점검해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부하 직원인가? 나는 인정받는 상사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네, 예. 오늘도 좀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예. 회사 생활할 때 토사구팽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기껏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을 당했다. 보통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데 어느 때 이 토사구팽을 많이 쓸까요? 직장인들이 정확한 뜻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런 상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김 부장님 얘기 들었냐? 그래, 참 황당하더라. 야, 이번에 완전히 물 먹어서 지방 공장으로 내려갔다면서. 야, 솔직히 최 이사님 이번에 전부 승진한 거 순전히 김 부장 덕이잖아. 내 말이 아니 그래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필했는데 본인은 전무되고 충성을 다한 김 부장은 좌천을 시켜?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아이고, 사냥이 끝나면은 사냥개는 살만 먹는다 카더니만은 토사구팽이라 옛말이 틀리질 않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란 말을 많이 쓰세요. 근데 예전에 무슨 그 삼성고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토사구팽이란 말이 한때 검색어 1위가 되었던 게 이런 게 있더만요. 토사구팽이란 사자성어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 그러면 토사구팽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자고요. 특히 조직생활, 비정한 조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한자인데 토끼 토자에다가 사자가 죽을 사자. 구자가 개구예요. 팽이 삶는다. 뭐 삶아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토끼가 죽으면 개가 삶아 죽임을 당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개는 사냥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냥개는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키웠는데 토끼를 잡고 나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은 다음에 사냥개를 삶아 먹었다. 너무 슬프네요. 부리기만 하고 대가는 안 주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원전이 이제 두 군데서 나와요. 사마천 사기에. 요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나는 오나라랑 월나라랑 싸우는 그때를 뭐 5월 동주 그래가지고 꽤나 유명한데요. 결국은 그 싸움에서 월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월나라 왕이 구천이에요. 사마천 사기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인내심 끝판왕의 1인자가 이 구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구천인데 구천이 그 왕이 이제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자 말자 1등 공신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범려, 한 명이 문종. 그런데 범려란 사람은 되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범려가 자기 친구인 문종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왕은 이렇게 뭐 장경오회 그러니까 목이 길고 이게 턱이 뾰족 나온 사람이라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고난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좋은 시간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힘들었으니까 같이 잘 왔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나온 게 야 토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는 잡아 못 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하니까 너도 적당한 때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라. 우리도 토끼자. 네. 그랬는데 네. 범려는 도망갔는데 문종은 계속 설마 그렇겠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도망갔고. 예. 이때 이제 한번 나오고요. 토사구팽이 두 번째가 그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우잖아요. 그걸 초안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그러면 한나라 유방이 이기거든요. 유방을 이기게 해준 가장 1등 공신이 대장군 한신이에요. 네. 근데 대장군 한신은 결국 자기 처신을 잘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유방에게 죽임을 당해요. 유방에게 죽임을 당할 때 이제 한신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결국은 새를 잡고 나면 활은 이 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똑같이
그 토끼를 잡고 나면은 사냥개는 삶아 죽임을 당한다더니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네. 그래서 크게 이 월안구천하고 사마천 사기 그 한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토사구팽은 이렇게 기껏 부려먹고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팽 삶아 죽여버린다. 이런 어떤 배신의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서 많이 쓰이죠. 네. 일단은.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꽤 했고 뭐 인간관계를 늘 하고 사니까요. 근데 너무 비정한 얘기기는 한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경우 토사구팽이라는 게 현실화되고 예. 그러니까 배신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지적하기에는 그 이면의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변보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네. 우리가 일반 1차원적으로 야 토사구팽 사람이 그러면 돼 너무 의리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토사구팽이 주는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지혜가 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열심히 부려먹고 배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장일 경우에는 비난받을 만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쳐지는 사람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큰 성공을 이뤄내요. 어떤 조직이. 근데 언제나 그 처음은 초라하거든요. 그렇죠. 초라한 처음에서 결국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내는데 그러면 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기억이 남겠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소위 창업공신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순간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야, 솔직히 지금 사장님 그때 비하면 용된 거지. 나 야, 없었으면 못했어. 그때 사장님 뭐 어땠는지 알아? 정말 찌질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기여도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걸 되게 언짢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자기는 이제 용됐지. 구름 위에 용이 되었는데 자꾸 그 용의 지렁이 시절을 얘기를 하는 옛 부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용은 심기가 불편한 거죠. 상황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이제 자꾸 옛 추억의 노래 속에 빠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또 이 조직에서의 기득권처럼 얘기하는 그런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생생경제 처음에 진행할 때 지금처럼 잘했겠어요? 얼마나 못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작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혜민 PD 처음에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 내가 다 가르친 거잖아. 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게요. 의심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전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치 없이 작가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시는 예시일 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예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작가가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럼 저는 작가를 팽하는 겁니까? 그럼 투사구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안 좋은 마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말씀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뭔가 이루었을 때는 이게 과연 내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는 이게 카운팅 계산은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사구팽을 이해할 때는 상황은 바뀌었는데 나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배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팽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배신이라는 키워드로 가져가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네. 개인적인 어떤 뭐 심리 상태로 보는 거겠지만 그냥 조직으로 보면은 조직이 점점점 발전해가는 그 상황에서 조직은 변해가는데 내가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조직에서 안 만든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탑 리더는 쟤는 우리 조직이 안 맞다라는 판단을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직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배제하게 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입장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로 유명하죠. 제3의 네. 물결을 썼던 엘빈 토플러가 1970년대 초에 펴낸 책 중에 미래 충격, 퓨처 쇼크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 충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누구나 지도자급의 지위에 오르면 네. 자리가 낮았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부터 정리하라. 이런 어드바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하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의 친구는
성공한 자신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고 새로 사귀는 친구들과도 융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제가 이제 로켓 비유를 한번 봤는데 로켓가 보세요. 제일 이제 바닥에서 떠갈 때는 엄청나게 큰 제일 밑에 끝까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네. 이게 대기권에 올라가면 제일 뒤에 있는 걸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2단 떨어뜨리고 결국은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쭉 달나라로 가는 건데 조직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조언이 조직이 발전할 때 그 네.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도태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언제까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조직에 고용된 직원은 아무래도 젊고 경험이 적고 연봉이 적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열과성을 다하겠죠. 그리고 뭐 사업 내용이 가다 보면 좌충우돌하고 수시로 바뀌지만은 불평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내요. 자, 그런데 성과가 나고 외부에서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초창기부터 했던 그 직원들의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회사의 성장 속도가 그들 개인의 성장 속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회사가 돈이 생기니까 각각의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기존 직원들이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은 당연히 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원하게 되겠죠. 자, 회사 초기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 같이 지냈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만으로 능력 이상의 포지션을 주는 게 어느 순간 안 되고 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그 등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은 안 되는 조직이구나. 이게 뭐 동아리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우수한 인원이 못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대표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성공을 이룬 회사의 성공은 되게 기뻐요. 우리 회사 이제 투자도 들어오고 좋다. 그런데 그 순간 토끼가 죽었잖아요. 자, 토끼가 살아있을 때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사냥개가 필요했는데 네. 토끼가 죽으니까 사냥개가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토끼와 나는 운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내 적인 줄 알았더니 회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회사가 정말 잘 돼. 돈이 막 들어와. 근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싹이 드는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살던 부부가 로또가 되면 뭐 거기에서 또 다른 그 뭐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조직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조직원에게는 조직의 성공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1241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는 회사 초기 멤버여서 제가 고생은 다 했는데 회사가 크고 나니까 저보다 경력도 적지만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문제 제기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까요?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다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칼럼에서 그런 얘기도 썼는데 토끼를 잡아야 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어르렁거리는. 근데 토끼가 없어. 토끼를 다 잡았어. 토끼를 다 잡았는데 계속 사냥개가 어르렁거리고 있으면 주인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그때는 이 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을 운동을 시켜주는 스포츠 견으로 바뀌든가 안 그러면 경호견으로 바뀌든가.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조직 생활에서 각 스테이지마다 내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내가 이 회사 힘들 때 노력을 했어. 근데 본인도 알 거라고. 어느 순간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고 그 친구들은 뭐 나보다 경력은 짧은데 똑똑하고 연봉도 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우리 사장님이 더 그쪽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성이 옛날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모 자식 아니면 부모 자식은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나도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생생경제에서 다루는 이 조직사회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그렇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회에서 내가 기여했다는 그것이 과연 이게 유효기간이 언제일 거냐. 이게 과연 5년일 거냐 10년일 거냐. 저는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건. 요즘처럼 코로나 같이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들이 발생하면 네. 사장들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내 눈물을 머금고 뭔가를 도려내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고 그 결단하는 사장님을 보고 또 많은 직원들은 아 우리 사장님도 결단력 있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로켓에서 떨어져 나가고 로켓은 저만큼 올라가는 거죠. 즉 그분은 제가 봐서는 왜 이럽니까라고 비난하고 컴플레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회사 현재 위치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그럼 저 친구들은 나보다 토익 점수가 높고 뭐가 높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컴플레인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돼서 토끼를 잡아왔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이 왔다면 그 더 뛰어난 사냥꾼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개척하거나 나만의 경쟁력을 다시 찾는 게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훨씬 지혜로운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관계는 항상 변해요. 관계는 항상 변해요. 자, 뭐 우리가 남녀간에 만날 때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너 사랑할래라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가 웃잖아요. 웃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도 그러할진데 이해관계 때문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저 사장님과 또 내 직원과 관계가 좋아도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왜 그래? 왜 나를 배신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렇네요.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야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진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사구팽을 단지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 뭐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이기적인 1시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조금 봤는데 어떤 직장인이 쓰신 건데 말 그대로 1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근 전이든 퇴근 후든. 그래서 그 1시간은 정말 이기적으로 쓰라는 거죠. 네. 그 이기적으로 쓰라는 것이 쉬든 안 그러면 공부를 하든. 결국은 우리가 뭐 직장인들이 자기개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기개발의 포인트는 제가 봐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함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스테이지마다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은 대인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것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톤으로만 얘기하면 어느 순간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싱크홀처럼 확 꺼져버릴 수가 있죠. 대외 민감도에 민감하라. 제가 대외 민감도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까요? 네. 시간 좀 있나 모르겠어요. 좀 짧게요. 네. 그 회사에서 능력이 되게 처진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능력이 처진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처음에 뭐 창의력이 떨어진다. 눈치가 없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대인 민감도. 그게 눈치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이고 그래 일 잘하네.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인민감도가 떨어진 사람들을 제일 힘들어한대요 사람들이.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알겠어요. 너무. 그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네네. 그렇거든요. 다음 시간엔 그걸로 준비해 주세요. 저희 그럼 다음 시간은 대인민감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들께 진짜 약이 되는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머스트노의 대표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라이더였잖아요.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셨어요. 6090님, 택배기사님이나 라이더가 오실 때 저는 생수나 커피를 드립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달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4529님, 라이더. 라디오 방송 청취해보니 정말 좋고 도움이 많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998님은 코로나 위기 땐 배달이 최고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4507님, 배달 비용 당연한 지불입니다. 7115님, 라이더가 파일럿 같은 대우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문자네요. 이 방송 듣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7627님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힘내세요.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올게요.